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오늘은 비염 천식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즘 비염 없는 아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비염입니다. 외부에 강의를 가서 그 강의에 참여한 분들한테 비염이 있는 가족들, 아이가 비염이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정말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손을 드십니다. 없는 경우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거의 비염 증상이 있는데요. 거의 흔한 질병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도 벗고 또 이렇게 새로운 환절기를 맞고 하면 감기 증상과 함께 비염 증상 또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요. 비염과 천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염은 염증이면서 냉증입니다. 이 몸속 냉기가 없다면 굳이 내 몸의 입장에서 코를 막고 있다든가 과하게 끈적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따뜻하게 순환만 잘 된다면 당연히 코 뚫리고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비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몸속에 냉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열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답답해하고 옷을 얇게 입는다든지 찬 걸 먹거나 찬물을 먹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는 열이 많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열이 많다면 우리 몸 구멍 어딘가를 막아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콧구멍을 닫아둔다는 건, 콧구멍을 막는다는 것은 이 외부의 공기, 바람, 먼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는 경우 코가 꽉 막혀 있다가도 따뜻하고 습한 목욕탕을 간다든지 이러면 코가 뻥 뚫리는, 또 뜨거운 국물, 따뜻한 국물 먹었을 때 이 콧물이 줄줄 나면서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에 열이 만들어져서 굳이 콧구멍을 닫아놓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찬물을 즐겨 마시면서 몸을 별로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아래는 차고, 여기서부터요. 아래는 차고 위쪽은 뜨거운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비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내 몸이 왜 콧구멍을 막고 있을까? 왜 콧물을 흘려보내고 있을까? 혹은 후비로 왜 여기에 콧구멍 막아서 뒤로 넘어가게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바람, 이 공기가 나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분비물을 계속 만들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코의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기관들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입니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잘 공급하면서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이 비염 증상 사라집니다.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섭생법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흐르지 않는 비염입니다.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데요. 이때는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뻑뻑한 코가 뒤로 넘어가서 특히 언제 괴롭냐? 잘 때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잠 못 자겠다 그러고 짜증 내기도 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누우면 계속 이게 넘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거의 며칠을 눕지 못하고 벽에 기대서 쪽잠을 잤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심하면 염증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축농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염분과 수분으로 염증을 잡고 농도를 희석시켜 줘야 합니다. 뻑뻑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려면 소금 플러스 목기에 해당되는 신맛 나는 것들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끈끈하고 뻑뻑하던 것이 부드러워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금차에다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 섞어서 마시는 것도 괜찮고, 소금을 따로 먹고 또 레몬차, 오미자즙, 레몬즙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이렇게 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먹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드실 수도 있고, 같이 먹어도 괜찮다 할 때는 소금에다가 같이 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비염인데요.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재채기 계속 나오고 거의 두루마리 휴지를 바로 그냥 한 롤을 다 쓸 정도로 끊임없이 콧물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 플러스 매운맛, 폐대장을 영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금기의 매운맛으로 영양을 해주셔서 폐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금차는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생강차 혹은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푼다든지 칼칼한 먹거리들, 매운탕이나 해물탕이나 이렇게 칼칼한 것들, 그런 것들 함께 드시면 코가 뻥 뚫리기도 하고요. 소금 드시고 괜찮다면 고추장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드셔서 매운맛으로 이 배를 영양을 해주시면 이 줄줄 나오는 비염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절기에 주로 나오고 자고 일어났을 때 좀 심하고요. 계속 재채기가 난다든지 코가 너무너무 가렵고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내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더 심해집니다. 특히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몸속의 체온이 좀 낮은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조절력, 심포삼초의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소금 플러스 상화기에 해당되는 이 떫은 맛을 같이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차와 함께 구지뽕차나 감잎차 혹은 요구르트 같은 것을 좀 데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염이 공통적으로 다 운동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이 막혀있는 비염인 같은 경우는 소금이 필요하고 간담이 약한 분들이다 보니 목과 옆구리, 어깨 주로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줄줄 나오는 비염인 분들은 이 손목을 비롯한 이 금기를 강화해주는 운동들, 조여주는 운동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폐 부분,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따뜻한 그 핫팩을 좀 붙여놓는 것도 기침 심하거나 비염이 심할 때는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어깨를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면역의 핵심인 이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환절기에 일교차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셔서 늘 목을 보호하거나 또 마스크를 쓰거나 또 머플러를 한다든지 이렇게 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적절히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비염, 천식, 피부 건조, 가려움증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40대 중반 A씨, 중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을 해왔는데요. 환절기 심해졌다가 한겨울에 좀 덜한 것 같다가 봄 되면 재발하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 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염이 심했습니다. 비염도 비염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발작하듯 멈추지 않는 천식 때문에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요. 실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자다가 발작처럼 천식이 시작되면 흡입기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요. 비염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콧물은 멈추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온몸의 피부가 다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하고 몸속의 수분이 마치 다 말라버린 것 같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또 다른 곳이 가려워서 피부병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증상을 호소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비염약을 먹고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갑자기 확 주름이 늘면서 외모도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우울감도 더 심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모자라구나 해서 의식적으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잘 넘어가지는 않는데 의식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물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생각처럼 물이 먹히지 않았고 몸이 무거워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비염과 천식으로 숨이 차서 편한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또 두통에 늘 시달렸다고 하는 거죠. 머리도 맑지 않은 브레인 포그 증상도 있고요.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목도 잘 쉬고 수시로 목이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하고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힘이 들어도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고 싶어서 처음에는 약도 드시고 다양한 방법을 하다가 결국은 이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면서 저희 센터를 찾았던 분인데요. 역시 저염식하던 식습관 바꾸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셨는데요. 곡식 위주 섭생을 하면서 영양을 하고 깨끗한 소금, 그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을 하루에 한 3g을 한 3-4번 정도 충분히 드시고 또 비염이 심할 때는 소금량을 더 늘려서 좀 드시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당기고 소변량이 또 늘어 붓기도 빠지고 몸이 좀 가벼워졌는데요.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한 물을 드시고 찬물을 먹던 습관
바꾸고 천천히 걷기, 운동을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차츰 코가 시원해지고 비염이 좋아지면서 이제 코로 숨을 쉬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됐는데요.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 윤기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가족들을 보살피게 됐는데, 사춘기를 맞은 아들과 딸도 비염과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는데 소금 먹고 섭생을 잘 하면서 여드름도 많이 좋아지고 비염 증상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통풍과 탈모로 고민하고 계시던 남편분도 또 건강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10년 넘게 소금과 함께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이 비염을 다스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염 같은 경우는 소금도 중요하지만 이 몸속 냉증을 꼭 함께 해결해 주셔야지만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되면서 굳이 내 몸이 콧구멍을 과하게 막아서 방어를 한다든지 콧물을 만들어내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열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안의 기관지나 코 뒤쪽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코가 자연스럽게 뚫리고 편안한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염에 도움이 되는 소금 활용법 말씀을 드렸고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